월요일 대응 전략, 그거를 예측할 줄 알면, 자,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월요일 대응 전략은 사실 모르죠. 월요일 대응 전략을 알 수가 없죠.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최근에 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야간 선물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떨어졌던 거 아시나요? 금요일 날, 목요일 날만 야간 선물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야간 선물은 다른 외국 해외의 야간 선물에 비해 물론 우리 야간 선물은 자, 상당히 작습니다. 거래되는 게. 근데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생각보다는. 자, 근데 그러던 말던 그래서 월요일 날 더 사실 저희가 조금 더 들어가고 싶고 더 들어가고 싶었는데 안 들어간 게 이제 봄철이고 3월 만기예요. 3월 만기 때는 유난히 워런트던 자 전부 다 1차 특히 워런트의 경우 1차 수익을 많이 냅니다. 1분기의 수익을.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수익도 많이 나셨는데 그렇지만 않다. 자금이 자, 자금을 맞춰야 되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회수로 끝내야 되는 분들, 손실분 가지고 들어오셨다. 이제 마감을 아슬아슬해서 자, 그래서 제가 좀 자금을 조금 덜 넣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높은 금액이었다. 그러면 원래 자, 동률로 다 잡아버립니다. 지난번 콜 다 감싸 안아서 가지고 있는 걸로 다 잡아버려요. 근데 거기에 또 잡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죠. LP가 설설 풀어나가는 게 이 ELW 구조는 콜인지 풋인지 아무 영향이 없어요. 콜이 나오든 풋이 나오든 우리는 그걸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수가 떨어질지 오를지 알 게 뭐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LP가 풀어놓은 걸 회수를 하느냐 아니면 풀어나가냐예요. 지난 3주차 때도 저희도 방에 쪼그라들어서 자, 자금을 차월을 막 잡다 보니 벌써 후덜덜덜 소리가 나오셨어요. 들어가야지 돼요. LP는 풀었기 때문에. 물론 어제가 만기일이에요. 월요일날 LP의 움직임을 보겠어요. 이 LP의 움직임은 그 김 과장과 이 과장과 박 대리를 보는 게 아니라 레포 금리를 저는 확인을 합니다. 레포 금리가 등락이 얼마나 커져서 LP가 자, 회수를 할 수 있는지 시스템이 AI죠. 시스템이 회수를 할 수 있는지 보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은 자, 움직임을 보겠는데요. 여기에 환율이 여기 1200원 밑에서 외국인들이 자, 그것도 FX가 레인지로 담당하겠죠. 사실 제일 어려운 게 FX예요. 환율이죠. 근데 환율까지는 사실 환율은 그때그때 체크를 해보고 있고 보지만 사실 안 산다는 말이요. 왜 안 사는 걸까요? 현물을 외국인이 1200원 밑에서 환율 때문이겠죠. 지금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는 걸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기사로 오퍼레이션 스무딩 그리고 자금을 투입을 해서 오퍼레이션을 하겠죠. 그래서 자, 아니요. 월요일장은 이렇게 예측을 해서는 안 되지만 중간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하지만 월요일은 초장기채 발행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자, 등록을 했던 MBS의 납입일이에요. 수조가 넘는 MBS의 납입일. 그래서 월요일날 지수가 떠서 시작하면 저는 콜을 팔기 시작을 하고 다시 10시 4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입찰 시장을 볼 거예요. 이번에 입찰 시장의 초장기채입니다. 바로 10년물이에요. 지수를 띄워야지 돼요. 지수를 띄우기 위해서가 아니죠. 모든 건 주식을 생각하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 어려운 거예요. 주식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식은 쟁반에 있는 콩일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바로 자금시장이죠. 그래서 자금시장 사실 월요일날 오르지 떨어질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글로벌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올랐다는 건데 오르면 더 가져가야 될지 팔아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되지만 자, 이론적으로는 월요일날 엄청난 물량의 채권이 발행이 돼요. 유직이 된다는 거죠. 쉽게 주식을 생각하면. 그러면 주식을 생각하면 ELW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선물을 생각하면 선물 오르고 떨어지는 걸 보면서 ELW 매매하면 못해요. 선물을 보면서 ELW 매매하는 건요. ELW 다른 상품 보면서 ELW 매매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원래 이론적으로는 채권이 자 이론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으면 채권으로 몰립니다. 수요가. 우리는 2018년도 5월 전에 안 그랬어요.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우리 채권이 핵이 막 날라오니까 지수 하락하면 안전자산도 하락했어요. 근데 자 그때 금리 제가 리딩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2018년도 5월부터 우리는 거꾸로 갔어요. 고용이 좋지 않고 핵 문제가 좀 해결이 되니까 안전자산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미국이 금리를 올린 동안에 우리 안 올리니까 세계에서 거꾸로 가는 금리가 됐어요. 거꾸로 가는 금리. 그러다 보니까 막 고용 자 우리 채권으로 막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때 아시죠? 터키는 또 거꾸로였어요. 걔도 신흥국이지만 신흥국.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우리 채권으로 이 상황. 자 금리는 그때 기준금리가 1.5일 때 2.6. 근데 지금은 자 이론적으로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다 어쨌다 저쨌다 빨리 올려야 된다. 2018년도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12월 달에 금리를 올렸는데 그때 미국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그때 낮췄어야 되는데 너무 격차가 나니까 올렸어요. 10년물 채권이 미국이 3% 무렵에서 떨어질 때 우리는 그때 자 일단 봐야죠 뭐. 그냥 이론적으로 월요일날 이게 아닌데 그냥 요것만 보죠. 제가 요거를 봐야지 설명이 되거든요. 아니 그냥 월요일 대응이요. 대응을 딱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이론적인 거로는 10시부터 10시 40분부터 1시 10분 11시 10분이 넘을 사이에 10시 40분부터 11시 10분 사이에 지수가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지 않고 그때도 코를 안 넣을 거예요. 11시 10분 이후부터 지수가 오히려 밀린다 그러면 환율이 튀는지 봐야지 돼요. 자, 좀 어렵죠? 근데 자꾸 환율이 튀어버린다 그러면 나가는구나. 자, 저분들이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MSCI 한국 지수가 야간 선물을 자 월요일날 그냥 월요일날은 월요일대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비중을 예. 딱 그거를 맞출 수는 없는 거고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죠. 자 월요일날 봐야지 돼요. 월요일날 어차피 콜 다 있는데 쪼그라진 콜 갖고 계시잖아요.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쪼그라진 거 풋으로 감쌌는데 조금 더 벌겠다고? 아니죠. 불안해서 그런 거죠. 더 빠질까봐. 풋으로 충분히 감싸놔서 수익 내면 버틸 수 있습니다. 콜을 월요일날 아침에 봐야죠. 하지만 10시 40분부터 풋을 팔아 나갈 거예요. 월요일날 10시 40분부터 11시 10분 사이에 발행시장에서 입찰이 되더나드 미매각이 돼버리면 금리가 튀어요. 금리가 튀면 채권은 자 마이너스가 나거든요. 이때 비차익으로 자금이 들어가는지 그때 물론 환율은 당연히 올라요. 근데 비차익으로 자금이 들어갔는지 주식장으로 들어가는지 봐야 되고요. 주식장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 더 센 강푸시예요. 그래서 지금 비중은 맞춰놓고 있고 LP는 금요일날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 ELW는 사실 지금 국채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안전자산도 빠졌고 금값도 빠졌고 주식도 빠졌고 채권도 다 하락을 하고 원화가치는 떨어지고 오른 거 단 하나 풋옵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겠죠. 우장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그건 그죠. 그죠. 콜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콜은 어차피 쪼그라진 것까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세면 걔가 올라가는 거고, 그쵸?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채권 시장이지만, 자금이지만, 여러분, 근데 그거 왜 걱정하세요? 만기 주간에, 자, 만기 주간에 풀이 까일 걸. 만기 주간에, 그죠? 롱테파파님 말씀처럼. 만기 주, 우리 싼 콜 다 갖고 있어요. 팔지 않았습니다, 차월은. 그거 덜 싸졌고. 만기 주간에 왜 걱정하세요? 풀이가 까일까봐? 그러면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왜 걱정하셨어요? 풀이가 까일까봐 못 들어가셨죠? 풀이가 까일까봐 차월을 막 잡아야지 되는 거예요. 막. 자, 그래서 차월을 막 잡기 시작해야 됩니다. 막 잡아야지. 자, 그래서 어찌됐건 자, 지금은 자, 보셔야 될 게 LP가 얼마나 공급을 하냐요. 만기 주간에 저희가 지난달에도 3주차에 거래를 했죠. LP는 풀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LP의 광도만 체크를 했거든요. 자, 제가 이걸로 체크를 해서 드릴게요. 가치 평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갖고 있는 게 28콜을 볼게요. 28콜. 28콜. 자, 공급 여부, 횟수 여부만 보면 돼요. 28콜 요거 네. 저는 간첩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자. 아니에요. 소자보님 아니세요. 간첩이 그 북한 간첩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아니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한 박자 느린데 때 아닌 요즘도 간첩이 있나? 이렇게 자 저희 집엔 간첩이 있어요. 제 달고나를 방에 와서 자꾸 제 일하는 곳에서 올라와서 빼가는 간첩이. 그래서 나름 그 생각을 했는데 자 일단 자 그래서 자 너무 그게 약간은 자 어찌됐건 네 28푸시 여러분이 이 워런트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게요. 사실 워런트는 죠? 그러니까요. 안 돼요. 자 그런 뜻도 천억님이 그런 뜻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 네 달고나 간첩 요 저희 방에서 그런 식이었어요. 그 자, 소자모님, 그러니까 천왕님도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달고나 간첩 그런 얘기 제가 전에 좀 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어찌됐건 28 콜이 뭐더라? 워런트는 사실 우리가 거래하는 ELW 이 워런트는 어떻게 보면 워런트 매매는 가장 쉬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옵션이죠. 비중이 옵션을 누가 10대 10으로 하나요? 아니죠. 한쪽으로 쏠려야지 돼요. 자, 그래서 옵션을 하는 사람들은 승률이 10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자금으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옵션을 한다. 대부분의 채권 딜을 한다. 그러면 옵션은 좀 합니다. 자, 간단하게 한쪽으로 들고 가서 양매수를 할 필요가 없이 옵션을 하지만 매일 안 하겠죠. ELW는 매일 해야지 돼요. 옵션은 매일 하지 않습니다. 딱 봤을 때 어제처럼 그저께 미국이 먼저 X1이 나왔어요. 안전자산도 떨어지고 지수도 떨어지고 미국이 그러면 딱 갔다가 아무리 가격이 높아도 옵션을 하는 사람들은 채권 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전날 콜을 한 1만 잡고 풋을 10을 잡으면 안 되죠. 7 정도는 들어갔을 거예요. 네. 풋을
7 정도를 워런트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자 만약에 채권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미국 채권이 아시겠지만 거꾸로 움직였습니다. 미국 지수가 폭락을 했을 때 미국 채권도 폭락을 했어요. 안전자산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뻔해요. 우리보다 한 번 더 하루 먼저였죠. 근데 그날 우리는 풋이 나왔죠. 그러면 더더욱 세게 그 대신 10을 채우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저희도 근데 자 콜 없이는 못 갑니다. 하루 종일 봐도 물론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더 겁나게 스트레스가 쌓이기는 해요. 레퍼 금리라면 쉽게 매매를 하죠. 레퍼라면 자, 이렇게 레퍼라면 쉽게 제가 매매를 자 금리를 맞춰서 들어가겠는데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날 목요일이죠. 목요일이고 수요일 10몇 %가 밀렸어요. 근데 이건 대부분 다 이렇게 채권을 매매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자, 그래서 보여드리면 자, 아침에 약간의 스트레스도 좀 쌓이긴 쌓였어요. 왜냐면 이날 바로 12일이었죠. 이날이 미국 채권이 거꾸로 간 날이에요. 그 전날 밤에 자, 그 전날 밤에 자, 미국 채권이 거꾸로 갔어요. 미국 채권이 안전자산이 빠질 때 미국 채권도 빠져버렸습니다. 안전자산이. 이거는 뻔해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 이날 기억하시죠? 아침에 지수가 12일 목요일이에요. 자, 마이너스 1%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12일이죠. 12일 날. 12일 날이죠. 2일 날. 13일이고 이날 12일 날. 11일. 12일. 13. 자, 12일 날. 아침에 물론 풋이 있었지만 작았죠. 있긴 있었고. 근데 미국 금리가 거꾸로 갔고 분봉으로 딱 무조건 워런트는 옵션도 그렇고 다 자금 시장에 의해서 아 지금 무슨 안전장치 눈에 보기 좋은 눈에 확 들어온 주식이 떨어지니까 하지만 그러면 그 전에 왜 경기 회복하기 위해서 주식 시장을 안 살렸냐고요. 결론은 주식은 금융 경기에 자 1등이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가 밥상을 차려놓으면 거기에 있는 정말 콩자반 정도의 반찬 하나일 뿐이에요. 반찬 하나일 뿐입니다. 주식시장은 부동산 자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금리를 낮춰야 돼서 더 낮춰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연일 세계 채권지수 편입이라는 말을 해야지 돼요. 아니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해서 초장기채를 사들여야 돼요. 돈이 없어 지금 추경을 하는 판에 추경을 하게 되면 회수를 하느냐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니 미국 채권이 거꾸로 갔는데 자, 그 대신 아셔야지 돼요. 우리 채권도 거꾸로 갔어요. 미국 채권이 거꾸로 갔고 우리 채권이 거꾸로 갔어요. 안전자산이. 자, 이제 안전자산이 거꾸로 간 게. 자, 이렇게 진행이 이제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 시작과 동시에 자, 안전자산만
사실 아침에 이것저것 안 봅니다. 아침에 이것저것 볼 수가 없고요. 그래도 저희도 익절은 해야죠. 시작과 동시에 9시에 시간 프리미엄 자 매도 앉지 않았고 53으로만 매수를 했고, 그렇지만 53만 매수하고 시간 프리미엄을 안 뺄 수 없잖아요. 5위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53이 그 전날에도 많은 거, 화요일날 자 무방했을 때 보셨지만 저희는 당월물 있는 상태에서 당월물은 쪼그라지니까 자 당월물 콜이 있기 때문에 제가 풋을 잡는 거예요. 워런트는 또 옵션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워런트는 싼 것을 마이너스에 팔지 않아요. 팔아야 되는 거는 당월물이요. LP가 회수된다 그러면 뒤도 보지 말고 팔아야 돼요. 근데 팔기 싫다. 차올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차올로 낮은 걸로 높은 걸로 들어가죠. 높은 걸로. 자 요렇게. 그리고 5위는 청산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약간 그저께 목요일날 조금 헷갈렸어요. 왜냐 LP가 안 풀어서 그래서 살짝 5위를 근데 LP가 딱 모양을 잡기 시작을 했네요. 자 LP가 모양을 잡았어요. 푸는 쪽으로. 그래서 저희는 53만 가지고 있었어요. 53만. 그래서 53만. 그래서 어저께 뭐 저희가 엄청 맞지 않았고요. 40% 정도 풋이 있었죠. 목요일날 풋을 40% 계속. 그리고선 어제는 자 어저께가 이제 관건이었죠. 어저께 근데 어저께 좀 속상한 게 있었어요. 700원에 잡을 한 750, 60원에 잡을 수 있는 거를 풋을 풋 없이는 못 갑니다. 저 풋은 꽉 낸다 생각하고 콜을 볼 건데 LP가 풋도 그렇고 콜도 다 풀었어요. 그 풀어가는 과정만 보면.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 시작과 동시에 쌍 매도를 해버렸죠. 뭐 가격 비슷하고. 자 이거 왜 날짜가 이렇게 나와요? 뭐가 지금 이상한 거죠? 좀 이상하게 나오죠? 자 지금 차트가 이상하게 나와요. 그냥 제 자 왜 차트가 이상하게 나오냐고. 밤에 안 껐거든요. 다시 채권 종목을 싹 한번 훑어보느라고 변화된 게 있느냐고 안 껐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상하게 나오는데 어저께 시작과 동시에 50% 매도 그리고 10% 매도 그리고 종일 풋이 없었습니다. 9시 8분에 다 청산해 버렸어요. 풋은 하나도 없이. 저희가 잃으려고 가져가지만 어저께는 청산이었어요. 자 그리고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콜을 사드렸습니다. 사실 조금 더 살 수 있는 걸 제가 살짝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주춤했습니다. 더 살 수 있는 걸 제가 콜을 사거나 풋을 살 때 일체 콜을 사야 되는 시기에 자 안 돼요. 그 말씀을 하시면. 왜냐면 더 살까요는 괜찮은데 지금 콜을 사야 되는 시기에 콜이 팔겠다라고 나오면 비중을 못 잡습니다. 저도 자금 흐름 보지만 혹시라도 어저께 채권 흐름을 보고 콜을 입력해 놓은 걸로는 시스템으로 제가 다 맞춰놨지만 120원에서 140원대 적극적으로 28콜을 사야지 됐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움직였고 시스템은 다른 걸 뭐 그 보고 우리 에스파 피파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채권 자금을 봤을 때 자 그리고 LP가 풀어나가는 걸 봤을 때 제가 딱 멈춰버려서 나중에 쭉 다시 사긴 했지만 일제 안녕하세요. 제가 콜을 사고 있는데 콜을 팔까요 하면 그거는 안 돼요. 콜을 사고 있는데
괜히 콜을 한번 사볼까가 아니란 건 아시죠? 자금 흐름을 보고 콜을 사야 되는데 저도 인간인데요. 혹시라도 자 문제는 저분이 저거를 팔았다가 손실을 덜 보시면 특히 수익을 많이 보신 분이 아니라 약간 자 마이너스를 많이 갖고 들어오셨는데 그랬다간 제가 매매를 못 해버립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저희 방에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금 흐름을 자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면 안 그래도 마이너스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봄이에요 봄. 가장 겨울도 아니고 겨울엔 제가 좀 덜해요. 봄이니까 특히 봄에 이러고 틀어박혀 앉아서 여러분들 매매하신데 수익 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콜을 사고 있는데 저 콜 많은데요. 나. 자 근데 제가 들어가는 거를 봐서는 해지를 걸기 위한 거니까 콜을 사고 있는데 콜을 팔겠다 해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그거는 절대로 신규원분은 이렇게 해서 콜을 어제 잡아갔어요. 풋 해치 걸 콜이라고. 이 얘기는 ELW가 합성 수익이란 걸 이거 이렇게 딱 콜을 팔면 안 돼요. 딱 얘기를 하면 양매도 생각이 나고 갑자기 옵션 거래가 생각이 나요. 옵션 거래하면 어저께 못했어요. 거래 끝이에요. 양매도 치고 끝이에요. 자 옵션을 모르면 모르겠지만 옵션은 아는데 어제 양매도 쳤겠죠. 조금 갖고 있었던 콜까지도 뭘 어저께 콜을 잡겠습니까? 어제로 매매는 청산이에요. 자 근데 자 어제 우리도 매매 그대로 청산해 버리면 됐어요. 그리고 거래 안 하는 거죠.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흐름을 깨버리면 그리고 샀어요. 조금 더 일찍 살 수 있는 거였지만 이 시간부터 거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살짝 놓치긴 했고 요렇게 26홀은 수익이 나서 청산을 하고 25로 벌렸어요. 제가 벌리기 시작한 건 자 그래서 우리는 25와 28골을 갖고 있습니다. 풋도 있죠. 당연히 풋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청산을 했습니다. 자 청산은 풋 40%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산을 했고 근데 40%가 당월물 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당월물을 빼고 생각한다 그러면 당월물 골 빼고 지금 차월 있는 풋도 자 만만치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가 가지고 간 풋도 근데 자 그래서 자, 어저께 이제 뚝 떨어지고 나서부터 지수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요 시기에 딱 놓쳤어요. 일치 비중은 자 수익을 드린다는 말은 제가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겠지만 최대한 잃지 않게 이거 파생이에요. 벌 것부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잃지 않게 리딩을 해나가는 과정에 중간에 콜을 사야 되는데 콜을 팔까요? 그러면 안 되고 콜을 사야 되는데 콜이 너무 많아요도 안 돼요. 풋을 사고 있는데 풋이 너무 많은데 또 사요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재량껏 사지 마셔야지 돼요. 자, 저희도 그거를 놓겠어요. 제가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현금 없어요 나오면 제가 사드리는 시기에 딱 멈추게 돼요. 저도. 그때부터는 채권을 더 자금 흐름을 보면서 분명히 계산을 다 해나갔거든요. 환율 보고 특수채 보고 미국 채권 풀어가는 것까지 다 딱 멈춰버리게 돼요. 막 사고 후딱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사드리고 파는 게 뭔지 아세요? 단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윙이요. 여러분이 혼자 해서 사고 칠 수 있는 단타를 제가 혼자 그래서 요거 한 뒤로는 더 허리가 아픈 게 그냥 꼼짝 안 하고 앉아서 단타 치고 있잖아요. 사드리고 팔고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우리 다 같이 이 봄날에 만에는 자 하지만 채팅장에 마이너스 난 부분과 덜덜 떨릴 때는 올리셔도 돼요. 그 이외에 콜을 그만 샀으면 좋겠어요. 풋을 그만 샀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어갈 때 무지막지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자 가지고 있는데 콜을 팔고 싶어요. 절대로 얘기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 같이 해나가는 장에서 저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갈아타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분명히 여러 번 제가 이제 언급할 맛콜에 대한 횟집 풋이나 콜을 갈아탄다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는 대응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들어갈 때 싼 콜을 갖고 있고 싼 풋을 갖고 있어요. 자, LP가 그만큼 맛풋을 못 푸는데 맛콜을 못 푸는데 걔를 파격적으로 풀었다가는 채권 움직임이 나왔을 때 튀어요. 자, 후회되시죠? 자, 바로 5위예요. 그리고 04, 53. 제가 53과 03. 요거는 맛콜이 없어요. LP가. 그러니까 LP를 정말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근데 조금만 생각해도 사람일 수가 없죠. 그쵸? 곰곰 생각해봐도. 자, 근데 자, 맛콜과 맛풋을 우리가 비교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딱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지수가 200, 어휴, 저만큼 떨어진 게 맞나? 40이에요. 이거에 대한 콜이 있고 이거에 대한 풋이 있어요. 근데 지금 경기가 좋으면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든 어쨌든 그리고 경기가 나쁘다고 콜이 아니죠. 풋이 아니죠. 경기가 나쁘면 시장에 내놔요. 이게 바로 갈 때까지 가서 자, 예를 들면 경기가 나쁘다고 풋이 아니에요. 경기가 나쁠 때 나오는 가장 큰 하락은 X1이에요. X1. 채권도 팔아넘기는 지금이죠. 근데 미국이 X1이 나왔어요. 채권도 하락하고 다 안전자산 하락. 올라가는 건 풋옵션만 올라가요. 근데 옵션을 매매했다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야죠. 어저께 다 털어놓는 거죠. 하지만 ELW잖아요. 우리도 다 매도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LP가 공급을 했는데 왜? LP가 공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콜 가격 안 낮은 거 보이시잖아요. 왜 콜 가격이 안 낮을까요? 맛콜을 못 푸니까. 맛콜을 못 풀어요. 그래서 어저께 만기일날 왜 당월물은 안 올랐냐고요? 당월물은 오히려 풋을 사드렸습니다. 그 전날도. 자, 차월이에요. LP가 회수가 해 나가는 과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월요일은 콜을 오른 만큼 팔아 나갈 거예요. 30% 오르면 30%, 40% 오르면 40%, 50% 오르면 50%의 시간 프리미엄 10%. 그리고 10시 4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입찰 시장을 볼 거예요. 자, 채권 자금이 당연히 매도가 돼요. 초장기채가 발행이 돼서 그러면 시장의 물량을 내놓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비차익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자, 그렇게. 하지만 비차익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데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콜을 팔 거예요. 선물 숏을 치기 시작할 테니까. 얘들은 선물을 매도하기 위해서 숏을 치는 거니까. 그래서 월요일 전략은 그렇습니다. 자, 아침부터 오른 만큼은 무조건 팔 거고 10시 40분부터 11시 10분까지 발행 시장이 됐는데 선물만 들어올려요. 그리고 비차익에서 대형주 자, 매수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채권은 마이너스가 막 나고 있고 근데 환율까지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금리도 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자, 비차익 대형주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를 더 선물이 올라갈 때 막 팔 거예요. 예. 오후장에 선물은 숏을 잡을 가능성이 당연히 크니까. 그래서 비중은 요렇게. 근데 그 모든 게 자금이 움직여야죠. 하지만 미국이 자산이 거꾸로 갔을 때는 우리도 자, 하락이 멈췄냐고요? 아니요. 지금 거래하기에 제일 왜 가격에 연연을 하세요? ELW 가격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공급을 했냐가 문제예요. 공급을 했는데 가격이 뭔 상관이 있을지. 자, 이론적으로는 가격이 높으면 더 많은 금액을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작년 단타 칠 때 더 많은 금액으로 했잖아요. 자, 5위 LP가 풀어나간 거 보시고 5위 풋 차월 5, 3을 보세요.
그래서 53으로 목요일날 싹 갈아탔죠. 5일을 매도하고 53을 잡고, 자, LP는 막내 풋은, 자, 물론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저희가 판 거는 아침에 시작해서 팔았는데, 아침에 시작해서 52풋을 53을 그 몇 번에 그냥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이때는. 자, 11시에 1665원이었지만 아침에 고점이 1655원, 이때 1665원. 전기경 시작과 동시에 아침에 50% 매도 걸고 90% 매도하고 10% 매도하고 나머지 매도하고 그래서 자, 난생 처음으로 풋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지금 풋이 없냐고 있죠? 자, 풋 있습니다. 비중은. 그래서 자, 10대 4예요. 콜 10대 풋 4. 콜은 차월 콜. 이미 차월. 그래서 저희의 수익 구조는 물론 다시 26으로. 그래서 제가 문자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렸지만 요 얘기는 아시죠? 비중을 막 쏟아넣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말입니다. 제가 5월 12일 날 저녁에 자,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린 감사 안 하지만 네. 자, 이제부터는 저 풋은 제가 꽉 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콜을 들어갑니다. 저희 수익은 마감을 했고 이제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마이너스의 콜과 우리 콜은 회수를 했지만 머릿속으로 마이너스 콜이에요. 콜이 올라간다고 콜을 막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근데 어제만 넣었습니다. 어제만 높은 콜로 그리고 28과 25 그리고 약간의 풋 손실로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여러분들은 기본 물량을 너무 많이 들어가셨을 때 이때부터 줄이는 거고 자, 아닌 말로 자금만 있다. ELW는 후달달 떨려도 비중입니다. 이거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을 누가 10대 10 하나요? 그러면 바보죠. 손실나요. 네. 이제 아영님 잘 하시죠? 근데 ELW 같은 경우는 옵션은 보통 3대 7도 잘 잡아요. 2대 8 정도 자금이 10일 경우에 잡고 시작하고 ELW는 동률이에요. 빠질 걸. 어저께 빠질지 오를지 누가 알아요. 자, 모르는 거죠. 하지만 풋을 LP가 공급을 했어요. 그저께. 어저께는 조금 덜. 553만 공급을 해서 금액이. 자, 하지만 어차피 553이 떨어지면 오히려 어저께는 가격이 막 뒤죽박죽이었죠. 5이나 53이나. 그래도 여전히 553이에요. LP가 푸는 건 이제부터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자, 풋을 왜 많이 못 들어갔나면요. 다시 하락이 와도 그래도 그 풋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물론 그 풋을 콜로 감싸 안으려면 콜을 더 들어가야 될 거예요. LP가 풀기 시작하면 풋 가격이 풀이가 축소되니까. 그렇다고 풋 가격이 풀이가 축소되면 콜을 엄청 띄워야 돼요. 다른 콜들을. LP는 회수를 쟤를 이미 끝낸 상태거든요. 끝냈지만 그 이외에 콜과 풋이 같이 풀렸을 애들을 대비해서 자, 이런 경우가 왜 지수가 폭락을 해서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지수가 폭락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2월 달에 지수가 상승을 해서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그 이유는 채권 때문에 2월에 생각지도 못한 채권이 발행이 안 한다 그랬어요. 1월에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콜이 이때는 8호 콜이 막내 콜이었어요. 자, 막내 콜. 이렇게 올라야 될 때가 아니었거든요. 코로나 얘기도 코로나도 있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 경기가 이래서 안 푼 듯 안 푼더니 코로나로 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이건 추경을 한 거예요. 채권을 풀겠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들 벙 했어요. 그러니 때 아닌 지수를 올라가는 거죠. 1월달 1월달에도 코로나 문제도 있고 경기 이래서
올 1월 달에 우리는 작년에 101조를 풀었고 올해 130조를 풀어요. 채권이. 물론 이전에 비해서 채권을 엄청나게 많이 푼 건 아니지만 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제가 그 말을 누군가가 하면 입을 닫으세요라는 말이 나온 게 우리는 순발행이 엄청 낮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자, 우리가 항상 거론하는 게 뭐죠?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가 이제 높아졌으니까 라고 얘기해요. 얼마 전에 우리 금리가 1.3일 때 미국이 1.2, 우리 미국이 1.3일 때 우리가 1.4니까 괜찮다라 그랬어요. 금리를. 그러더니 미국이 0.3까지 내려갔어요. 그 금리가 10년 채권 금리가. 우리가 1.3인데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이렇게 됐는데 또다시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되는 건 엇박자였죠. 자, 이 모든 건 2018년도에 금리를 올렸으면 이 지경까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금리를 낮춰야지 돼요. 2번 낮출 거예요. 아마. 금리를 낮추면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채권이 수익을 내고 얘네들이 도망을 간다. 미국 채권이 왜냐면 2배 움직여요. 0.3으로 갔다가 0.7, 0.8. 이 얘기는 미국 금리가 채권 가격이 금리가 올를수록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어저께 미국 채권이 자 먼저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월 달에 놀랬어요. 그래서 3개월 전이에요. 2월, 3월, 4월 달 콜은 많습니다. 1월에 등록을 해요. 3개월 전에. 자, 높은 콜을 등록을 하죠. 그에 맞춰서 하죠. 높은 콜을 등록을 하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풋 가격은 발행을 높은 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풋 가격은 싼 거를 공급을 등록을 돼 있어도 근데 지금 등록도 없어요. 공급을 안 했던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문제가 마음껏 등록하는 게 아니라 자, ELW도 상장 폐지합니다. 그리고 거래하는 것도 있고 상장 폐지하고 유동, 공급, 회원사 분석에 다 나와요. 상장 폐지되는 것들 뭐고 자, 그리고 거래되는 게 뭐고 그리고 총 거래되는 채권이 뭐고 이게 다 나와요. 어저께 왜 34분에 거래된 ELW가 있었나? 전부 다. 자, ELW 상장 페이지.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바보들이 몰랐을까? 풋 행사 까줄까봐 저랬죠. 자, 너무 올라가는데, 저값풋을 더 등록을 시켜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3개월 전 등록이니까. 까딱하단 이거 행사가 주게 생겼어요. 자, 행사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니 등록을 못하고 자, 상장 폐지 종목은 수시로 어제부로 이제 상장 폐지된 것들이 쫙 올라오죠. 거래도 안 되고 미래에셋부터 상장일은 6월 19일이에요. 물론 예전 것들. 아니면 ELW는 또 예를 해야지 돼요. 회사별로 상장 폐지 채권들이랑 이제 싹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행사가 안 주려고 지금. 그러면 지금은 얘네가 놀래서 놀란 것도 없죠. 다 알고 있는 건데 풋이 걸리지 않을 때부터 8호 풋이 콜이 막내 콜일 때부터 다음 장 풋은 이러겠구나. 자, 이거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채권을 발행을 한 건데 왜 자, 그래서 월요일 날 이 채권에 의해서 자금이 움직입니다. 다 나와요. 다. 이걸 보지 않고서 거래회원사, 변동판, 시세 변동판 누계, 자, 회사 추이부터 현황판, 자, 이렇게 중심으로 전부 다 회원사 거래 분석까지 제가 다 보고 있는데 주로 누가 거래를 했고 주로 누가 매도를 했고 이렇게 국내 합계에서 전부 다 시장에 내놓은 것까지 해서 자, 나오고 이제 어제부로 자, 이제 매수, 순매수 어저께 콜 사드린 거 아시죠? 어저께 콜 사드렸어요. 자, 오늘 월요일에 콜 폭등할 걸 대비해서 사드렸다기보다는 그렇죠. 행사가 때문에 어저께 콜들은 풋이 아니에요. 대부분 순매수가 늘었습니다. LP가 지수가 하락할 때는 콜 풀어야 되는데 콜 샀어요. 콜을.
순매수량이. 싼 애들일수록 순매수했죠. 싼 거. 자, 왜냐면 또 그만큼 이제 하여튼 이제 거래가 돼서 월요일 날은 아침에 무조건 오른 만큼 콜을 팔아 나가십시오. 그리고 아예 더 높이 올라가도 오른 만큼 더 높이 나머지 또 더 높이 50% 오르면 50%, 60% 오르면 60%, 10시 40분부터 11시 10분 사이에 지수를 들어 올리는 흐름이 안 나온다. 그때 보실 거는 환율이에요. 환율이 평가절 하가 된다. 환율이 올라간다. 전날보다 항상 쉽게 생각을 하세요. 더 주는 거죠. 그럼 평가절 하예요. 우리가 1달러에 1,000원이면 대단한 거고 1,500원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환율이 이 정도까지는 그래 괜찮지만 너무나 낮아지면 또 환시 개입을 해서 자 위안화 대비도 우리가 너무나 평가절상이 되면 프라자 합의가 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가 일제 막 이러다가 일본이 쏙 들어가 하지만 일본은 그만큼의 탄탄한 능력이 있는 거고 일제 그러다 일본이 쏙 들어간 게 레이건 때 프라자 호텔에서 합의를 해서 평가절상을 시켰어요. 엔화를. 그 뒤로 일본이 침체를 겪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날 환율을 보십시오.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콜을 더 매도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풋은 있는 것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물론 월요일 올라가면 풋 가격은 싸지겠죠. 풋 가격은 싸지니까 저 가지고 있는 이미 수렴한 콜을 팔아서는 안 돼요. 얼마 남기려고 파셔는 안 됩니다. 정말 세다 그러면 쟤도 올라가는 거고 또 추가한 콜도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아니다. 저 콜은 이미 감싸놨으니까 포기할 건 포기할 줄 알아야지 돼요. 자,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비중호 월요일날 콜을 잡는다. 자, 모릅니다. 있는 콜 갖고 월요일날 양매 아침에 양매수 월요일은 양매수가 바로 안 되고요. 안녕하세요. 자, 발행시장 이후에 양매수를 생각해야 되겠죠. 11시 10분 이후에 방향을 보고 이제 자금을 처음 콜풋을 투입한다. 그러면 11시 10분 이후에. 하지만 그때 이제 양매수를 잘 잡으시면 합성 수익이 세게 나올 수 있고 그때 양매수를 잡지 않는다 할 때는 LP가 공급을 중단한다. 그러면 양매수를 해서도 안 됩니다. 양매수를 녹화해 놨습니다. 보시고. 자, 꽃길만 님도 다 이체하셨죠? 스타님도 정님도 넘버원님도 다 이체예요. 파생이기 때문에 매일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이체 남아있는 걸로만. 자, 깡그리 잃어요. 전 ELW에서 매번 버는 분들은 못 봤어요. 자, 매번 버는 건 전체적인 거죠. 수익금을 이체해야지만 되는 거지 수익금을 계좌에 남아있으면 자 제가 어느 분이 수익이 자 많다 그러시지만 통장은 감당을 합니다. ELW 주식 계좌는 감당을 못하고 그 금액을 이체하시면 꼬박꼬박 이체해야지 돼요.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네. 자, 파생도 그렇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이거더라고요. 네, 조금씩 내일 매매를 못할지언정 비중을 못 맞춰도 그죠? 지금 비중 못 맞춰도 돼요. 돈이 없어서 이체를 많이 했다. 아 그대로만 어차피 감싸놨는데 콜 덜 사고 덜 사면 되는 거죠. 저는 이 주식이랑 ELW처럼 채권은 더 무섭지만 채권이 그래도 오히려 쉽죠. 이렇게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돈이 제일 무섭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무서움을 이기고 매매하시는 대단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 만큼 이체를 해야 됩니다. 1억이 10억 절대 되지 않아요. 1억이 1억 2천은 됩니다. 그럼 2천 빼야죠? 그럼 뭐 1억씩이나 주식은 300만 원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ELW는 물론 1,500으로 시작을 해서 늘려가고 빼고 근데 늘리기 전에 1,500 다 회수하고 또 조금 늘리면 다 회수하고 그쵸? 회수하고 끝없이 회수하고 그래서 내 통장에 10억 갖고 걸리면 안 되죠. 10억을 버셔서 내 통장에는 항상 그 금액
자, 그 금액. 근데 그때도 제가 줄일 수기를 말씀드립니다. 8월 달은 자금을 좀 줄여야지 돼요. 그리고 1월 달에는 등락이 나오면 눈 딱 감고 무조건 회수. 자, 연말 정산으로 잡고. 그리고 단지 제가 차월을 많이 잡아도 된다, 자금이 들어가도 된다 그럴 때는 통장에 다시 이체는 해도 안 되지만 비중이 안 맞으면 무조건 이체 해서라도 잡으셔야 됩니다. 요것만. 그쵸? 네. 맨날. 네. 근데 그 이만큼도 이체해야지 통장에 놔두면 네. 네. 저한테 아마 안 들어올 거예요. 쪽지 이수하시고요. 캐슈너님 저한테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 팀장님, 회사 팀장님께 말씀하셔서 그 메일 팀장님이 그러면 저한테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보세요. 네. 네, 궁금사항. 네. 이제, 자, 세상에 무서운 게 주식계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마감을 하겠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내일은 코를 팔아 나갈 거예요. 수익이 없다 가만히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야죠. 콜이 안 올라간다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풋을 감싸 안고 자식 풀 없습니다. 콜 그냥 팔아 나갈 거예요. 그거 꼭 생각하셔야지 돼요. 팔아 나가고 10시 40분부터 11시 10분 사이에 자, 내일 콜 잡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침부터. 그때 이후에 콜을 들어가실지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꼭 있는 것만 팔고 자, 안 사면 안 잃는 거예요. 벌 생각하지 마시고 결론적인 거지. 자, 이렇게 ELW 안 하셨으면 손실도 없는 거예요. ELW 하니까 주식을 하니까 아직 한다고 어떻게 벌겠습니까? 자, 이거 무서운 거기 때문에 평단 그룹 주식 낮추지 마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자, 이 어려운 이 위험한 걸 생각하실 땐 2번, 3번, 5번, 6번, 10번 생각해보고 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자,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세요.